자, 그럼 ISLNBP 모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실질 환율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죠.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양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교환 비율인 거죠.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미국이 아이폰을 생산하고 우리나라 갤럭시 생산한다 그러면 이게 아이폰 하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갤럭시의 개수, 그게 두 개일 수도 있고 0.5개일 수도 있고, 그 교환 비율이 바로 실질 환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의 교환 비율이 바로 이제 실질 환율입니다. 실질이라는 거는 이제 명목과 실질에 딱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이라는 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뭐 자동차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명목은 눈으로 만지지 않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종이돈 이런 거. 그다음에 계좌에 찍혀 있는 여러분 그 은행 계좌에 찍혀 있는 돈, 그죠? 액수 이런 것들이 이제 명목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의 차이점. 고정 환율제는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고, 변동 환율제는 환율이 변동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외생 변수고 어떤 게 외생 변수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고정 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외생 변수죠. 그러니까 환율이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반면에 통화량이 이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그냥 딱 고정시키는 순간, 통화량은 그에 의해서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내생적으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통화량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변동환율제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제 내생 변수고 통화량이 외생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그에 맞춰서 환율도 변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변동환율제도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또 설명드리면 그 차이점 할 때 뭐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 환율제도와 변동 환율제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되냐. 이거는 딱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냥 그 나라의 국민들이 또는 그 나라의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장단점을 몰라서. 그래서 고정 환율제의 장점은 환율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죠? 단점은 뭡니까? 해외 경기가 국내 경기로 쉽게 파급된다는 거. 변동환율제는 반대죠. 환율이 변동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환 위험이 존재하고, 대신 장점은 해외 경기 변동이 국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게 이제 변동환율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후자의 경우를 택한 거죠.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그다음 14번 고정환율제에서 ISLN, BP, ADS 뭐의 단기경을 두셔야죠.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이미 다 이렇게 했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보죠. 모형 자체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형 자체를 한번 보죠. 자, 모형 자체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그죠? IS식은 똑같습니다. IS식은 어디 있나? 요거를 여기로 볼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IS식은 똑같습니다. 그죠? 상품 시장의 균형이에요. 하나 더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순수출이 있는 거죠. 순수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니 마켓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밸런스 페이먼트가 있는 거죠. 그죠?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어야 된다. 이쪽은 이제 경상 수지, 이쪽은 자본 수지가 항상 균형이 되어야 된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룰 때, 이 세 개가 동시에 균형을 이뤄야 된다. 뭐 통화 시장도 균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시장도, 길거리에 팔리는 물건도 이제 균형 상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 수지도 균형 상태가 돼야 된다. 이 세 개가 균형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경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이 현실이라는 이런 겁니다. 이게 물론 약간의 이견이나 뭐 그런 다른 이제 그 다른 합파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 관측되는 모든 이제 GDP나 이런 특히 거시 변수들, GDP나 소비, 투자, 그다음에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은 균형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되는 건 사람들이 사고 파는 흥정하는 과정은 모르고 흥정의 결과물,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에 하기로 했다는 결과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GDP도 얼마 할까 얼마 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 이게 됐다라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 때는 우리가 통계치에 보이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생산을 하기로 한 거죠. 생산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보는 거는 다 균형의 결과점만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균형들이 어떻게 도출되었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이런 ISLNBP 모형 같은 이제 모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현실 관측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이런
균형의 결과물로 나왔을 거다라고 믿고 균형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 균형 분석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정보 지출을 누려보고 통화를 누려보는 거예요. 일종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경제 실험을.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런 실험을 할 수 없거든요. 현실에서 그냥 대통령이 오늘 한번 통화량 늘렸을 때 한번 실험해볼까? 하고 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이제 가상의 이제 경제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ISLM ADS 모형이고 ISLMPP ADAS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균형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연립 방정식이 나온 거고 그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은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한 바로 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되는 이런 관측하는 모든 거시 변수들은 사실은 이런 균형들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IS식이 있고 LM식 있고 BP식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내생 어떤 게 외생이냐는 이제 이게 고정이냐 변동이냐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 고정환율제냐 변동환율제냐 꼭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고정이냐 변동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내생 변수, 외생 변수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립 방식을 풀 때 연립 방식 풀 때 산출량, 금리, 물가, 환율이 돼서 풀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산출량, 금리, 물가, 통화량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거냐가 결정된단 말이죠. 나머지는 이쪽에 있는 건 외생 변수고, 그죠? 자, 그래서 연립 방식을 풀면 됩니다. 그게 복잡하게 하지만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 장기 균형이 나오는데 장기 균형은 그래도 수업 시간에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질문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시면 단기 공곡선인데 단기 공곡선 대신에 장기 공곡선을 쓰면 됩니다. 그냥 장기 공곡선이 어디 있나요? 그죠? 있죠? 이게 단기고 그죠? 이 장기는 따로 식을 안 써놨나요? 봅시다. 첫 번째 식이 있나? 봅시다. 있고 모델이 있고 있죠. 이게 따로 써놓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죠? 장기적으로 y는 y바입니다. 그건 ISLM 모형과 똑같죠. ISLM 모형과 똑같습니다. 그냥 y는 y바. 그럼 y는 이미 솔루션 결정이 되는 거고 y 대신 y바를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미 식 하나 끝난 거죠. 그럼 나머지 요 식 3개 가지고 나머지 내생변수 3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y는 이미 y바고 RPS에 대해서 문제 풀거나 변동활주라면 RPS에 대해서 문제 풀고 고정활주라면 이게 RPM에 대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조효과는 ISLM 모형과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정보 집중이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서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거 말고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따라서 수출이 안 돼서 결국에는 또 이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이제 구축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오픈 이코노미에서는 개방 경제에서는 이제 구축 효과 두 개가 있겠습니다. 그 고정할주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어떤 게 더 좋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재 변통입니다. 고정할주에서는 재정정책, 변동할주에서는 통화정책이 더 좋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일단 참고로 이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그 구축 효과가 존재하거든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재정정책에 이제 구축 효과가 존재하지만 고정환율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변동환율제에서는 구축 효과가 존재하는 재정정책보다는 구축 효과 없는 통화정책이 더 선호될 것이고 고정환율제에서는 사실은 통화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정책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나라 상황 이것도 그냥 여러 문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개방 경제니까 기본적으로는 굳이 선택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통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는 재정 정책이 변동환율 쪽에서는 구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효과가 더 있다라는 게 일단은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현실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문제풀이가 되겠고요.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지금 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을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